초등교육을 시작으로 공동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네, 맨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옥초등학교 학부모 김영무입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현안 문제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어느 초등학교였습니까? 함양의 지곡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이 부족한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 그런 학교가 지금 분교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알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입장을 하니까 거창에 학교 학부모님들이 더위도 무릅쓰고 피켓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고 계시면 상당히 힘드시겠더라고요. 이 더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잘못하고 오셨는데 돌아가십시오. 더위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조치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감 협의회 가면은 도교육감하고 직하시 교육감하고는 상당히 계대가 차이 나기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은 소규모 학교가 300명 이하가 소규모 학교인데 그래도 한 10대 학교밖에 안 됩니다. 거가도 몇 군데 기장 쪽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는 60명 이하의 학교도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면적을 또 비교해보면 우리가 큰 영토를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일면일견은 존재합니다. 일면일견은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섬에 학생이 3명인데 직원이 4명, 5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경제 논리를 해가지고 다 상륙시켜가지고 이렇게 통영 시내에 저 한산도 이쪽 밑에 있는데 와보면은 비용을 맨션을 입주시켜도 돈은 싸게 칩니다. 그러나 왔을 때 문제가 뭐 생기냐면 그 섬이 무인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아주시는 것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국토를 지켜주시고 임산장을 채취하고 경제의 안정축을 해주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니를 하더라도 일면일견은 튼튼하게 유지시킬 것이다. 그 점은 확실히 밝게 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말이 분교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분교는 지금 일면일견은 유지를 하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수가 일면일견을 유지하는데 학생이 10명이 안 된다. 5명이다. 만약 이럴 경우도 안 생기겠어요? 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세금을 갖고 쓰는데 교장 하나, 교감 하나 이렇게 꼭 두 개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는 일면일교는 튼튼히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의 요지가 정확하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해서 교장을 공모전을 추천해가지고 잘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모전을 해가지고 그 학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교장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죠. 그렇죠. 주로 그 공모제를 하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시내에 있는 큰 학교의 경우에는 경합이 심하니까 소규모 이 맨 지역에 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가기를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공모를 해가서 가면 4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냥 하느냐?
희망자 중에 공모를 시켜가지고 어떤 형태로 학교를 경영하겠다. 그 소신을 듣고 학부모들 관계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 계중에는 소규모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를 살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맨 뒤에 있습니다. 네, 저는 거창에 살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와 중등교육의 중간쯤 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 거창은 강제 배정을 한다고 제가 영어를 썼을 동안에 몇몇 분들 이렇게 기분이 상하게 받아서 임의 배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지나는데 거창은 임의 배정을 해서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어 있는 아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걔들이 중학교를 입학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보다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학교로 가게 됨으로 해서 학교 부정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아버지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학교 왕따에 시달리고 그런 문제를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10년 넘었을 텐데 제가 아버지로서 좀 비겁하게 누군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임의 배정이 아니라 선지원 후배적으로 간다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또는 교통사고에 노출 위험이 적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와주면 나는 뒤에서 박수치고 잘하는지 보자 이 정도로 살고 싶었던 좀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금 거창 로타리에서 1인 시위한 지가 오늘로서 110일쯤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 아이들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거창은 아시다시피 거창업 자체가 단일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 자체가 비교적 큽니다.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모인데 선지원을 해가지고 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네, 거기서 만약에 가고 싶은 학교에 지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1지망이 많은 정원을 오버하면 그걸 또 추천을 해야 되고 떨어지면 또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왜 전에 저분이 1인 시위를 하느냐 하니까 봄부터 알았어요. 제가요. 알아서 오늘도 그분이 나오시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나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지 말았겠습니다. 거창에 있는 모든 교육 관계자들 또 교창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원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거창 교육청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거창구는 중학교가 21학교군입니다. 언뜻 보면은 학교가 많이 가는데 남자 중학교가 거창중 대성중 2개교고 그다음 여중이 거창중대 해성중 2개교입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샛별 중학교인데 그 두 학교입니다.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껏 우리가 지원 없이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저 김항수 씨 저분도 제가 아마 두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이견이 이제 선지원을 하는 게 좋겠나 의견을 해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기초조사가 먼저 해당되는 학교의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각 학교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대표들에서 또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에 거창교육발전위원회 각청의 그 지역민의료 학부모 원로 교육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두 가지 의견이 그냥 팽팽하더라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제도가 거창교육 발전에서 바람직하다 하시는 분위기 또 반 정도. 그 다음 선지원을 하는 게 또 맞겠다 하시는 분. 이렇게 두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들이 그 해당 학교의 초중학교의 학교의 대표를 뽑아서 이 정책 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해서 가장 그 이해당사자 학부모들, 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다음에는 그 중학교, 현재 중학교 선지원하지 않고 무지원 추첨한 배정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 만족도, 이래서 현재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JB팀이 계속 지금 논의를 해서 그 설문지를 개봉을 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가, 정책 결과가 이 8월 중으로는, 어제도 8월 중으로는 결과가 나서 학생들이 2014년도에는 어느 정책이 결정이 되든지 그 정책에 따라서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 합당하고 아주 객관적인 투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인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초등학교 교사 조명숙입니다. 산청고등학교. 이름까지 말 안 해도 돼요. 네, 저희는 산청군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 특수화를 가진 장애인 학부모에 의해서 그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설 유치원을 산청군에도 하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청이 있는데 저희 18개의 단설 유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도 이런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 주셔서 교육 격차, 문화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 공립 단설 유치원이 없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산청하고 밀양하고 양산입니다. 그래서 양산은 지금 거의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밀양하고 산청인데 어쨌든 사립 유치원이 많긴 해도 애초에 우리 유치원은 사립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사립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괜찮은 나라가 되었으니까 한 시군에 1개는 단설 공립 유치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5학년도 내년에 준비해가지고 2015학년도에 단설 공립 유치원을 개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산청은 그 중심은 산청읍인데 학생 수는 단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청군 내에서 잘 어느 쪽이 우선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산청군에 계신 분들이 잘 합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옥량초등학교 교장 박만종입니다. 거창입니다. 옥량. 지금 우리가 각종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학부모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의 대부분이 보면은 매우 잘함, 보통, 그다음에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일반
만족도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 볼 때는 지금까지 그 학교 성적 매우 잘하면 90점 이상, 그다음에 뭐 잘하면 80점 이상, 그다음에 뭐 보통은 70대, 그다음에 모자라면 60점대, 그다음에 아주 모자라면 50점 미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잘하면 81점에서 100점, 그다음에 잘하면 61에서 80, 그다음에 보통은 41에서 60, 그다음에 아주 미흡은 21에서 40, 그다음에 아주 미흡은 20점 미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85점을 내가 주고 싶은데 8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선입견으로서는 85점은 잘함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만족도 조사에는 85점은 매우 잘함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낼 때 변기에서 매우 잘하면 갈로 하고 81에서 100점, 그다음에 뭐 아주 잘하면 61에서 80 이런 식으로 변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해 보면 말이죠. 제일 잘 안 되는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 친절도 조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말도 잘 안 하거든요. 듣는 걸 좋아하고 또 한참 물어보고 이거 어떠냐 뭐 괜찮네 뭐 괜찮네 뭐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표시라면 보통 배 안 되는 점수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좋다 소리는 1000명 중에 1명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도 조사하시거든 좀 잘 그 적극적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문항을 정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선생님.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희계지 그 학교의 근무 인원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죄송합니다. 장유천 원장 우영입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학교 회계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도 약 50% 정도가 학교 회계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업무에 좋은 점도 많지만 또 그에 따른 또 조금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장 발령이기 때문에 한 곳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저희 유치원에서는 지금 이제 8년, 9년 접어들었는데 9년간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도 근무 연한을 정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정해져야 되겠고 처음에 서두에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교육감 발령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장 발령이지만 그걸 좀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근무 연한을 정해서 빨리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교 회계직은 일명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이런 다 같은 말인데 당연히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방 이후 쭉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는데 이분들이 요구가 학교장이 그 계약을 할 게 아니고 교육감이 고용해갖고 근무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육감하고 그 계약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학교 회계직원들이 보면 대충 그 학교 인근에 사시거든요. 인근에 사시면서 그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아주 능수능대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교장 어떤 분들보다 더 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러나 이제 교육감이 고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권이 요즘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다소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갖다 거창에 있는 분들 갖다가 뭐 합천이 이렇게 우리 교직원들 좀 보낼 수는 없지만은 합천 저 거창군 간내 거창 같으면은 간내에서 A 학교에서 B 학교, B 학교, C 학교로 여러 가지 어떤 만기를 정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옮길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 그렇게 상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의견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사립 아림유치원 원장 김강숙입니다. 오늘 교육감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에 관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직을 지원을 한다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원하나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요하나 원하나 다 우리 후손이 우리 국민입니다. 하등이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다니나 공립학교 다니나 뭐 사립학교 다닌다고 그 아이들 커서 그 원장이나 그 학교 이사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영역입니다.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갔을 때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나 사립유치원 학교 이사장님들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재정을 더 투입해서 공립보다 더 앞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의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의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는 학교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인이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법인이 종교기관에서 하는 그런 몇몇 그 학교를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면 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그냥 교육장만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도 사립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 전부 지원합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에는 원비를 받는 외에는 이렇다하게 지원하는 돈이 거의 미미합니다. 우리 경남은 그나마 제가 인정을 해서 최대한 그 아이들을 봐서라도 좀 지원을 해보자 하고 다소 나갑니다만 그 돈은 정말 미미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회계지원까지 들어가면 회계지원이 그 학교 클래스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면 연봉을 치면 거의 막대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남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사립유치원도 사립중고등학교처럼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네 분의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